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 시간에 개별원가 계산 배웠는데요. 개별원가 계산이 뭐예요 하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은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직접비는 모으고 간접비는 뭐예요? 배부율을 통해서 뿌려준다? 뭐 이겁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 안 난다면 그냥 한 단어만 생각나면 돼요. 제조간접비, 배부율,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직접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직접비는 발생하면 원가 대상에다가 바로 직접 부과. 뭐 있죠? 원가 측정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같이 쓰는 간접비,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있죠? 합리적으로 원가 대상에 배분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모아야 되죠. 발생할 때 있죠. 원가 대상에 직접 부과를 못하니까 모아야 되지.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율, 그죠? 총 제조간접비를 합리적인 배부 기준. 합리적인 배부 기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수의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인과관계 기준.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한 있죠. 이 어떤 배부 기준당 평균적인 비율 있죠. 율. 그걸 배부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구해서 뭐예요? 내가 원가를 구하려고 하는 있죠. 그 배부 기준에서 배부율을 곱해서 배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연말이 되어야지만이 기말에 있죠. 실제 원가를 짓게 할 수 있으니까 계획할 수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야, 뭐 좀 원가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최소한 올해 있죠. 계획한 생산을 다 완료된 시점 있죠. 그게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점에는 원가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런데 올해 있죠. 다 만들었다면 더 이상 안 만든다면 실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계속 발생하잖아요. 뭐 공장의 임차료, 전기료, 재산세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연말까지 기다리니까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예정액을 배부해서 뭐예요? 원가 계산 일단 해놓고 나중에 연말이 되면 기말이 되면 실제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배부한 금액하고 예정 배부한 금액하고 실제치의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과대가 될 수도 있고 과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소 과대를 알고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죠.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뭐 매출 원가에 조정하자. 그죠? 영업의 손익으로 하자. 그 다음에 초원가를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배분하자. 이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기말의 제공품, 기말의 제품, 매출 원가의 비율을 배분하자. 아니야. 원가 요소는 뭐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총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말 제공품에 있는 제조간접비의 문제니까 그것만을 비율로 해서 비율을 정해서 배분하자는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 이런 것들을 어제 배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배운 게 뭐예요? 부문별 원가 계산 배웠죠. 얘는 빨리 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간접비를 모아서 배분하는 방법이 부정확하다는 거냐? 맞습니다. 다양한 인과관계가 가진 발생한 제조경비를 획일적인 하나의 배부율 있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공장 전체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의 전체를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는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야야, 좀 세분화해. 세분화가 뭐냐면요. 장소적인 집계예요. 부문을 나눠서 뭐야? 직접적으로 제품에 관계되는 제조 부분을 하고 그걸 도와주는 부분 있죠. 그걸 나눈 후에 제조간접비의 발생에 일단 우선적으로 집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조 부분에 원가가 제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걸 1차적으로 배분한 후에 다시 배분하는 이런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을 배웠다 이거죠. 그때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 무식한 거. 서로 주고받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는 게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직접 배분법. 일명 둘둘법이라 하죠. 두 번 배분하고 끝. 우선 배분하는 순서를 정해서 뭐예요? 1차적으로 배분하고 그 이후에 뭡니까?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 전부 다 있죠. 상호 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죠. 봐서 다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중배분율법이라는 의미만 아세요.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부분별 원가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 안에는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속해져 있거든요. 합해서 하지 말고 원가 통제 목적에서 뭐예요? 변동비를 나눠주는 기준이랑 고정비를 나누는 기준을 좀 다르게 하면 조금 더 뭐예요? 통제 목적에 좀 더 부합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동비는 뭐예요?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배분하고, 고정비는요, 최대 캐파 있죠.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구해서 배분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무이급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단일 배분율법이 이중 배분율법에 비해서 원가 통제 목적에 부합한다. 이거 틀린 지문이죠. 그죠? 변동비와 고정비로 뭐야? 나눠가지고 두 번 배분하는 방법이 이중 배분율법이고, 그 방법이 원가 통제 목적에 볼 때, 부합해서 볼 때 우수한 방법이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지문에 하나씩 끼어 들어가서 하는 정도니까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가 모형의 양대 산방이 뭐죠? 개별과 뭐야? 그죠? 종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얘가 발생했죠. 얘를 해보니까 이 업종은 잘 맞아. 맞춤식으로 잘 맞죠. 오더 코스팅이니까 깔맞춤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런 업종은요, 불편해. 내 옷이 아니야. 그래서 만든 모형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모형은요,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스팟 있죠. 딱 넣고 집계를 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 개별 작업별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공정별로 하자요. 그죠? 이거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일단 1공정을 거치고 2공정을 거쳐서 3공정 이렇게 공정을 타고 완성되는 거니까 원가 요소를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하자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공정이 뭐죠?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공정이라는 말이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합원가 계산을 공정별 원가 계산이에요. 다른 말로. 그래서 프로세싱 코스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종합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핵심적 과제는요, 얘는 총평균법하고 비슷해요. 공정에 들어간 원가를 다 집계하고, 이걸 구분 안 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 이렇게 안 해요. 하여튼 다 투입하고 뭐예요, 거기에서 생산한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으로 나눠주는데 그 생산한 양의 개념이 뭐예요? 요거예요. 완성품 환산량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모형을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1차적으로 80%는 여기 얘가 나와요. 완성품 환산량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지면요, 그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물어보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은 얘를 못 구하면 종합원가 계산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얘는 배분율부터 구하고 스타트해야 되고, 얘는요, 완성품 환산량부터 구하고 스타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본 모형 들어가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이렇게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라고 구분 동작을 했는데 너무 많아. 실전은요, 3단계로 압축해서 뭡니까? 모형을 익히면 돼요. 우리 사람이 머릿속에 새겨지는 부분이 캐파가 뭐예요? 남자는 2가지, 여자는 4가지 이 정도 됩니다. 남자는 2가지 이상을 시키면요, 못해요. 근데 최대 캐파가 3단계까지야.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사람이 3을 좋아하죠. 3, 3번.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있죠. 웬만하면 제가 처분 3단계법 이렇게 제가 만든 이유가 4단계에 넘어가면 힘들어요. 5단계 더 힘들어. 그래서 3단계로 뭐예요? 개념을 딱 압축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모형을 모를 거예요. 요 5가지를 이렇게 있죠. 3단계로 압축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1단계가 뭐죠?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2단계가 뭐예요? 그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이거죠. 우리는 8, 90%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그리고 원가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환산량 단위의 원가를 구해서 배분한다 이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부터 먼저 익힙니다. 요거 익히고 그 다음에 있죠, 모형의 끝을 한번 살짝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완성품 환산량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의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 물량의 가공 정도를, 완성품은 100% 완성한 거 아니에요. 그 물량으로 바꾼 양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요 전제를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가 요소는요, 개별 원가 계산은 세 개로 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인데, 이런 업종은요, 원가를 측정할 때 원가 요소는 뭐야? 세 개로 하기가 힘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원가 요소를 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가마솥 햇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죠? 햇반을 만들려면 쌀하고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마솥에다가 쌀하고 물을 들이붓죠? 그러면 얼마가 투입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측정이 되잖아요, 원가 요소가. 그럼 재료비는 좋아. 측정이 되구나. 그리고 보통 이런 업종은 뭐예요? 재료비의 투입 시점이 언제죠?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잖아요. 다 들이붓잖아요. 응? 여기 일반적인 있죠.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에 있죠. 일반적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가 투입 시점의 일반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 그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인건비하고 뭐예요? 밥을 하려면 사람이 20분 동안 밥이 되면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이고, 가스도, 그죠? 계속 연료를 주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가가요,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20분에 밥이 될 때까지 계속 있죠. 사람의 인건비가 시간 차지잖아요. 그죠? 균등하게 계속 발생하고, 가스도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에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힘들구나.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계가 뭡니까? 가공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공비, 그죠? 이렇게 해서 원가 요소를 뭐예요? 세 개가 아니고 뭐예요? 두 개로 그 홍그림 박사가 설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가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가정합니까? 당연히 공정 전반에 걸쳐 뭐예요? 균등하게 투입된다는 가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종합원가 계산의 원가 투입 시점의 일반적 가정이 바로 나타납니다. 재료비는 언제? 공정 초기에.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 균등 투입. 여기에 있죠. 일반적 가정입니다. 물론 이 가정에 다른 있죠.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가정이 8, 90%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요걸 익히고 변형을 익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했다고 했으니까 재료비의 원가의 투입률은 뭐예요? 뭐 10%, 20%, 30% 이런 개념이 성립됩니까? 공정에 진행했다고 하면 모두 투입하니까 100%가 되든지, 공정에 진행 안 했으면요 0%가 되든지. 보세요. 공정을 진행 안 했다면 뭐야? 재료비를 투입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재료비를 투입한 비율은 0%고 공정을 진행했다면 뭐야? 0.0001%라도 딱 올리는 순간 뭐야? 100% 투입했다는 가정이니까 100%를 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 재료비를 투입했다는 가정은요, 이 가정하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걸 일단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균등이니까 뭐 1%, 2%, 3%, 10%, 15% 이런 개념 있잖아요. 50%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런 완성도는 뭐야? 이 가정의 기본 가정이라면 재료비의 가공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개념이에요. 15%라는 말은 뭐예요? 15%라는 게 재료비의 완성도입니까? 재료비라는 거는 0%인지 100%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15%라는 말은 자체가 뭐예요? 이런 가정이라면 바로 있죠. 여러분들 알아먹어야 돼요. 가공비의 완성도라는 걸 알아먹어야 된다고. 그죠? 그럼 15%를 완성했다고 하면 15%를 공정을 진행했다면 재료비는 몇 프로 투입한 겁니까? 응? 만약 당연히 100%지. 공정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를 진행했다, 가공을 뭐야? 1%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뭐야? 재료비는 뭐야? 100%가 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베이스가, 이걸 왜 하느냐면 이 베이스가 없이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개념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올해 있죠. 단기에 원가를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을 한다는 말은, 단기 물량을 착수해서 단기에 제품을 완성을 한다는 개념은 재료비도 100%를 투입하고 뭐야? 가공비도 100%를 투입하지 않고는요,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여러분이 당연한 논리인데 학문이라는 개념을 타이틀을 걸고 익히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별거 아닌데 학문이라고 하면요,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창해 보이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곰돌이가 있어요. 회사는 곰인형에 뭐예요? 눈을 두 개 붙이면 완성이 된다고 가정할게요. 눈을 여기 하나 붙여요. 두 개 붙이면 뭐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곰인형을 딱 놓고 눈을 한 개, 두 개 완성. 한 개, 두 개 이렇게 붙여가 완성을 한다고요. 자, 올해 있죠. 오늘 해야 될 작업을 다 마쳤어요. 오늘 더 이상 작업 안 합니다. 그러면 올해 다 완성된 것도 있고 미완성된 것도 있잖아요. 미완성은 뭐죠? 눈을 두 개 붙이지 않은 인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알을 하나만 붙인 거 있죠. 얘가 몇 개 있다고요? 공정을 마감하고 미완성된 물량을 파악해 보니까 눈알을 두 개 붙여야 완성을 하는데 한 개만 붙인 곰인형이 뭐예요? 10개가 있다 이거죠. 완성된 겁니까? 미완성된 거잖아요. 완성은 눈을 두 개 붙여야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씩 10개를 붙이지 않고 완성은 두 개씩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씩 완성을 시켰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몇 개겠습니까? 정이 알겠니? 몰라. 좋아. 모를 수 있어. 우리 지훈 씨 알아? 몇 개? 오, 5개. 너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스마트하다고. 본과에서. 5개라는 말이 뭐냐면, 보세요. 눈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개를 붙였잖아요. 그걸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두 개씩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개씩 10개를 붙이지 말고 두 개씩 붙였다면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완성 환산량이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완성품으로 환산량이 5개죠. 여기에 있죠. 어떤 개념이 이입됐냐면 우리는 지금 공정을 뭐야? 몇 프로 한 거예요? 두 개 붙이면 100%인데 공정을 50%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 붙였으니까 작업을 반만 한 거 아니에요. 미완성 물량에다가 뭐야? 곱하기 뭐야? 완성도는 몇 프로죠? 50% 하면 뭐야? 손쉽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 있더라 이거죠, 결론이. 이거 뭐 공식입니까? 공식도 아니지.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럼 우선 얘기해 볼까요? 그럼 눈을 두 개 다 붙였어요. 그죠? 두 개 완성된 물량이,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물량이 뭐야? 10개야. 그럼 완성품 환산량 몇 개일까요? 통이 10개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완성도는 몇 프로 한 거야? 한 거 10개라고요.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의 본연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완성 물량은 당연히 있죠. 그죠? 만든 물량 자체가 완성품이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완성 환산량의 정의는 뭐야, 여기? 미완성 물량의 완성 정도는 뭐예요? 완성품 1로 잡고 있죠. 환산한 양의 기점. 그래서 어떻게 곱합니까? 미완성 물량이 10개죠. 완성도 몇 개? 50% 하면 5개가 되는. 여기 바로 있죠. 완성품 환산량이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또, 완성품 환산 어려워요. 하는데, 제가 이 곰인형 모형을 계속, 그죠? 업데이트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곰인형 이 모형이 가장 사람들이 좀 잘 알아먹는 개념이라서 이걸 했어요. 요걸 이해 안 된다면 뭐야? 조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물량 곱하기 뭐야? 완성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있죠. 물량을 표기할 때, 완성도를 표기할 때 괄호를 2개 칠 거예요. 괄호를 2개 칠 건데, 그러니까 이 산출 물량 있죠. 괄호를 이렇게 칠 거라고요. 괄호를 칠 때 앞에 괄호는요. 재료비의 완성도. 두 번째 괄호는요. 가공비의 완성도라고 약속할게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완성도를 이렇게 괄호 안에 뭐요? 제가 표기해가지고 뭐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예제 하나 해볼까요? 완성품 환산량.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기본적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봅니다. 첫 번째,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 얘부터 봐야 돼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 균등 투입. 일반적 가정이구나. 그죠? 그리고 두 개가 있죠.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르지 않습니까? 재료비는 한 방에 나오고 얘는요 균등해서 나오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가 요소도 뭐야? 두 개로 뭐야? 예,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모든 원가는 있죠.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한다면요. 다름이 없잖아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지금 완수반산장을 뭐야? 두 개로 하지 않고 하나만 해요. 구분이 되니까 두 개로 하는 거다. 그죠? 일단 여기 확인했죠? 그 단기의 사업을 착수했다. 그죠? 착수. 그러니까 기초가 없네? 단기의 사업을 착수해서 몇 개를 투입했어요? 1,400개를 작업을 착수한 거예요. 1,400개 중에. 그 작업을 막 해요. 몇 개를 완성했어요? 1,300개 완성했다고요. 그죠? 1,300개 완성하고 그럼 100개를 뭐야? 미완성된 거 아니까 1,400개 투입해서 1,300개 완성, 100개 미완성이잖아요. 그럼 완성된 거는 당연히 뭐예요?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이 1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완성된 물량은 뭐예요? 얘가 몇 프로 한 거예요? 완성도가 몇 프로죠? 60%. 이거는 뭐예요? 가공비의 완성도죠. 그죠? 맞죠? 그럼 60%를 이렇게 적으면 뭐예요? 앞에는 재료비는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100%가 되겠죠. 당연히. 왜? 이 과정 때문에. 공정만 진행하면 뭐예요? 모두 투입했으니까 공정을 60% 투입했다는 말은 재료비를 뭐예요? 100% 투입했다는 있죠. 이 과정을 안 알려줘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툴을 먼저 그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그렸어. 자, 이렇게 티를 그릴게요. 그냥 이것만 제공품. 이걸 적을 거예요. 기초 이렇게 적어요. 단기 착수. 단기 착수. 이렇게. 자, 일단은 1단계가 뭐냐면 여기 완성. 이렇게 되겠습니다.